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모처럼 코스피 지수는 거의 한 1.5%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3.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승률이 좋나 봤더니 오늘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씨가 금투세 폐지 확정하겠다라는 이 연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런 연설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4개월 만에 지금 현재 바닥에서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월이 뭡니까? 거의 하락세로 따지면 1, 2, 3, 4, 5, 6, 7, 8개월 동안 하락을 했던 코스닥 지수였는데 8개월 만에 지금 현재 해가 좀 뜨나 싶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4개월 만에 유의미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1, 2, 3, 4개월 만에 작은 반등세 보여준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상당히 큰 반등폭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설에서 뭐 우리의 뭐 금투세 정책들이 뭐 시장을 하락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증으로서 보여주고 있죠. 금투세 폐지 확정되니까 코스닥이 3%대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1.5%대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큰손 주체들이 얼마나 이 금투세를 싫어했는가에 대해서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 원인은 수급적인 측면이었으니까 이런 악재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빠르게 다시 반등에 좀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좀 해뜰 날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옥죄었던 하나의 악재가 소멸되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 여러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의 끝판왕이에요. 변동성의 끝판왕이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가 바로 슈퍼위크 주간이죠. 이 화요일, 내일에 미국 대선이 시작됩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 중인 더본 코리아가 국내에 신규 상장을 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페더럴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FOMC 회의 발표와 더 나아가서 새벽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그냥 위로 아래로 변동성이 정말 심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번 주고, 각별하게 수익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구간도 이 슈퍼위크 구간이지 않나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 변동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미국 대선이 이제 대망의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될 텐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예측을 해보는 방송을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선거인단만 확인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득표 결과야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인터넷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사실상 뭐를 주목해서 봐야 하냐면 경합주, 초격전지인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총 7개, 이것만 주목하면 돼요. 이거에서만 보면 누가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송에서 저랑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뭐 뉴욕타임즈는 이 카말라 해리스가 막판 뒤집고 승리를 거머쥘 거다라는 발표가 오늘 나왔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무조건적으로 트럼프가 이겨야 하고,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이겨야 하고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선 선거인단 확보 예측 현황만 보더라도 각 지역구마다 정치적인 특색이 딱 나눠지죠. 그래서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만 득표율만 따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누가 우세하냐, 지금까지는 카멀라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나와요. 득표 차이는 별로 안 나요. 한 6득표 차이로 카멀라 해리스가 우세한데, 중요한 거는 이 초격전지가 변수가 된다라는 거죠. 노란색이 이제 격전지예요. 이게 공화당의
이 선거인단이 더 많이 나올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더 많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격전지예요.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를 먹는 사람이 이번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죠. 예측을 좀 해볼 거예요, 오늘. 왜? 구독자님들 아니면 저희 VIP 고객님들이 돈을 벌려면 무조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돼야 돼요. 민주당이 되는 순간 세계는 정말 패망의 길로 들어설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전쟁이 끊임없어요.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야기가 되고 뭐 공급망에 대한 차질 계속 일어나가서 물가 상승 미친 듯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 높아지는 데다가 지금 현재에 대한 물가 잡기 위해서 뭐를 하죠? 이자에 대한 금리를 고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올려댔어요. 이자 높고 물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겁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기업들이 힘드니까 누굴 줄여? 직원 수를 줄입니다. 그 요 올해 들어만 보더라도 인텔, 테슬라, 엔비디아 뭐 진짜 슈퍼 거대 공룡 기업들도 2,000명, 10,000명 할 거 없이 다 줄여나가요, 직원들을.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계속 직원 계속 줄이죠.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가면. 그게 다 누가 이룩했냐.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자마자 경기가 미친 듯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근데 아무런 국정 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리고 이 거대한 글로벌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과연 카멀라 해리스가 대선에 성공을 해서 이거를 가져간다? 저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젤렌스키 지금 푸틴에 대한 이 3차 세계대전도 각오해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전쟁을 이룩하고 있는 그 많은 수장들에 대한 마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루고 달랠 수 있는 건 각별하고 또 타이트하게 그 수장들을 확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예요. 전쟁은 끝이 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동빨에 대한 전쟁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도널드 트럼프가 그 주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친화적인 정책 혹은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예루살렘과 여러 신중동 전쟁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하지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은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번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너무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군수물품과 자금 조달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법적 상향 한도 이상만큼의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그걸로 돈을 갖다 빌려 쓰는 게 현 주소죠, 미국에. 그러면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빚더미 장치에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바로 끊어버릴 텐데, 그걸 누가 하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순간 유럽 연맹들이 무슨 도널드 트럼프가 딱 나섰는데 미쳤습니까? 관세맨이 딱 왔는데 나 관세맨이야. 말 안 들어? 관세 매겨. 조동아리 한 불에 다 놀려봐. 관세다. 이러는 사람이 오는데 유럽 연맹이 미국 편을 안 쓸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금 조달 끊는다 하면 유럽 연맹들도 우크라이나 자금 조달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수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조금 더 평화적인 분위기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슈퍼 리더는 도널드 트럼프가 돼야만 외교적인 정책 부분, 경제적인 정책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트럼프가 압승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국방비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앞에 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 거, 이 코앞에 것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방비 예산을 논하는데, 국방비 예산 부분은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때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국방비에 대한 예산은 얘기가 나왔지만 우호적인 관계 유지하면서 국방비 예산을 크게 키우지 못했었어요. 지금 말은 내가 관세 매기겠다, 국방비 예산 끌어당기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는 거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도널드 트럼프를 미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그게 우리 전 세계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승패를 예측을 해볼게요.